번째 질문에 보면은 고와 풍록이라는 화법이 있는데, 이 화법 중에서 고와 풍록이 제시한 화법이 육법이 있습니다. 이 육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거기에 보시다시피 그 고와 풍록에서 제시한 육법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육법에는 뭐뭐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기운생동, 골법, 용필, 또 응불상형, 수류부채, 전이모사, 경영위치, 이 6가지가 바로 육법이고, 이 육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뭐래요? 기운생동이지. 그래서 기운생동, 이 기운생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장 기운생동을 하기 위해선 가장 뭐가 돼야 된대? 기운생동을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대요? 경영위치. 그래서 경영위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다음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하나 걸어놓는데, 바로 작품이 조춘도. 그래서 이 조춘도는 지금 어떤 특징이냐면, 시험지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칼라로 보면 보이는 게 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 또 밑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회화 작품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요 조춘도는 위에서 보는 관점과 밑에서 보는 관점이 둘 다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육법에 의해서 새로운 회화 방법을 제시한 거다라는 관점이 있고, 이렇게 화가가 이제는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시점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걸 표현한 게 바로 5단락이고요. 4단락이고, 다음에 이제 지문 나를 보시면,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지문 출제 요소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거기 써져 있네. 그리고 지문 출제 요소 정리해 보시면, 그 중심 화제와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중심 화제와 중심 주제.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중심 화제, 가의 중심 화제는 뭐였어요? 뭐에 대한 거야? 육법에 대해서지, 육법. 그래서, 회화의 육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중심 화제, 고화 풍록의 육법에 대해서고, 주제는 어떤 주제를 썼어요? 육법으로 인해서 화가의 정신과 감정을 회화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게 큰 주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육법 때문에. 육법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평면적으로 감정을 대입을 했다라면, 시선 처리가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육법에 의해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나 지문을 보면, 자, 이번엔 인상주의인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네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인상주의 전에는 무슨 주의가 있었을까? 인상주의 전에는 여기서 이 글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식주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형식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에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래서 르네상스의 렘브란트나 이런 작품들 본 적 있죠? 그런 뭔가 좀 정형화된, 딱딱한 그런 작품들에 비해서 인상주의는 무엇을 회화의 새로운 기법으로 적용을 했는지 이것도 쓰셨지.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인상주의라는 것은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설명했어요? 기존 인상주의라는 것은 기존 형식주의와 다른 인상주의가 탄생된 배경이 기존 형식주의에 대한 뭐 때문에? 반발 때문에 인상주의가 탄생을 했다. 기존 형식주의가 어떻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난 거지요. 두 번째, 인상주의의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입시파의 대표적인 피카소도 인상주의 중에 하나거든. 자, 근데 피카소 빼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클로드 모네 같은 사람이나 르누아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모네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를 많이 그려요. 수채화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인상주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바로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배경을 썼어요. 인상주의에서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빛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빛이 지금 차단이 되어 있지만 저 빛에 따라서 이 하얀 분필의 색깔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 빛에 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작가들이 어떤 식의 감정을 드러내는지 이것이 첫 번째 인상주의 표현의 특징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인상주의 표현의 특징 2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인상주의 특징 2는 뭐에 따라서 또 달라진대요. 작가의 거기에 보시면 내면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가의 내면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례와 원근법 이것은 바로 과거의 형식주의야. 비례와 원근법을 사용을 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흰 빛만 보았던 것을 넘어 서로 엇갈리고 진동하는 빛들을 각자의 내면을 담아 표현하였다. 내면을 담아 표현하였다라는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 거야? 아니면 반영되지 않은 거야? 작가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 거지. 그러니까 빛을 작가의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야. 이게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야.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상주의 특징이고 이렇게 내면도 표현했고요. 또 빨강과 노랑을 병치시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황색을 만들어서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 인상주의에서는 빨간색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노란색을 그림으로 인해서 마치 무슨 색, 멀리서 보면 무슨 색이 보이는 것처럼 주황색이 보이는 것처럼 색을 어떻게 했다고? 병치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병치시켰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바로 인상주의 특징의 두 번째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치? 다음 이제 네 번째.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상주의 회화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의의를 지닌다라고 해서 요 바로 정신과 주관적 인상 표현 회화의 가능성. 그래서 인상주의의 회화의 의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그래서 요 등장 배경과 특징, 인상주의 회화의 의의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지? 정리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정리하세요. 이거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뭐 문제 푸는 데까지 문제도 풀어보세요. 문제 푸는데 10분 시간 드릴게.